52주 평균을 편의상 M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을 X라고 하겠습니다. 곱하기 100을 하고 퍼센트로 나타낸 거거든요. 비트코인에 비해서 금값이 얼마나 높은가 비율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에 비해서 금값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역사상 최고치에 근접해 있죠. 이게 최고치라는 뜻은 비트코인은 저평가고 금은 고평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높을 때는 비트코인을 사서 모으기에 아주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바닥권인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3월 1일 오전 5시 32분입니다. 어저께 좀 큰 사건이 있었죠. 네. 이스라엘과 미국에서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이란을 공격하고 비트코인 가격이 엄청난 속도로 추락을 했습니다. 어저께 분위기가 계속 안 좋았었는데 안 좋았던 중에 이스라엘에서 이란을 공격했다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순식간에 큰 폭으로 좀 낙폭이 좀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아야톨라 하메네이가 이란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대통령보다 사실 그 이란은 종교가 좀 중요한 나라라서 종교 지도자인 하메네이가 그냥 사실상의 가장 우두머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란의 수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메네이가 사망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아직은 뭐 확실치가 않은데 로이터 통신에서는 사망했다고 보도를 했는데 이거는 이스라엘의 주장입니다.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타냐후는 이스라엘의 대통령인데 하메네이가 죽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쪽 의견은 죽었다. 하지만 이란에서는 이거는 고도의 심리전이다. 아직 무사하게 미리 진작에 대피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무사하다. 이란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이스라엘에서는 계속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하메네이가 죽었다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면 본인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려고 방송을 하든 공식 석상에 모습을 나타내든 하면서 좀 움직임이 포착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또다시 암살 시도를 할 겁니다. 죽었으면 끝이고 만약에 살아있으면 다시 재차 암살해서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평화주의자입니다. 이분이 사실 저하고 아무런 원한 관계가 없는데 죽기를 바라는 마음은 정말 1도 없습니다. 이분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람을 암살하는 전쟁 같은 게 과연 올바른 방법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네이버에다 고래동 공부라고 치시면 저희 카페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글을 제가 좀 썼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주장이 다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이란에서는 무사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시간이 더 지나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하지만 확실한 거는 이제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한 지가 전쟁이라고 말해야 되나? 분쟁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서로 공격하고 했던 게 벌써 시간이 꽤 됐는데 이제는 점차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죽었다 안 죽었다 서로 각기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진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자체가 되게 끔찍한 일인데 현재까지는 미국에서 표적으로 삼았을 때 살아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잡혀가거나 다 죽었어요. 되게 무서운 일이죠. 이거는 제가 기억나는 것만 적어봤거든요. 예전에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잡혀갔죠. 죽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사마 빈 라덴 이렇게 9.11 테러의 수장이죠. 역시 죽었습니다. 그리고 카다피 리비아였나요? 그 아프리카 쪽에 독재자였는데 반미 정권이었죠. 직접 죽인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표적으로 삼았고 죽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최근의 일이죠. 베네수엘라 대통령인데 잡아갔어요. 이런 정말 끔찍한 일들인데 우리나라가 미국을 적으로 두지 않아서 참 다행인 거지. 만약에 적으로 두고 있었으면 우리나라도 안전하지 않았겠죠. 이번에는 하메네이를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심지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도 녹화를 해서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좀 이따가 그 스크립트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메네이를 목표로 삼고 있는 거를 네, 명확하게 했다는 거거든요. 표적이 됐으니까 이미 죽어 있을 수 있고 살아 있다고 해도 재차 공격을 시도해서 아마 암살을 하는 쪽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제가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끔찍한 일입니다. 누군가를 죽이는 걸, 이게 맞나요? 네. 비트코인 가격을 떠나서, 투자를 떠나서, 저는 평화주의자입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는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평화라는 게 너무 당연했거든요. 근데 뭐, 러시아 쪽의 전쟁, 그리고 이란, 이스라엘 뭐 이쪽의 전쟁들 제발 이제는 뭐 어떤 식으로든 화해를 하든 끝이 나든 평화가 빨리 좀 찾아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모든 사건은 양면성이 있으니까 제가 아까 하메네이를 뭐 별로 이렇게 좋아하진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메네이가 이란에서 지금 시민들이 시위를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광주에서 있었던 5.18 느낌으로 시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을 정부에서 죽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권을 저는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란의 민주주의를 염원하던 사람들은 이렇게 전쟁이 만약에 종료가 되면 이런 강압적인 정부로부터 주권을 찾아올 수도 있게 되겠죠. 사실 이란에서 특히 여자분들은 여권이 없죠. 여성분들은 거의 인권이 없다시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빨리 끝났으면 해요. 저도 근데 이런 방법으로 끝나는 게 바람직한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무력 진압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규탄 받을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한 거죠. 뭐 이렇게 돌아오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메네이가 잘못한 게 분명히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 100년 전에 막 2차 세계대전 나고 막 이랬던 그때가 생각이 나요. 지금이 전쟁이라니 또 여기저기서 계속해서 전쟁이 터지는 게 되게 불안하고 좀 이게 맞는지 그런 의문이 좀 많이 듭니다. 이게 좀 어떤 방식으로든 빨리 평화가 찾아왔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좀 평화가 빨리 다시 깃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트럼프 연설 이거 보시면 나오거든요. 이 링크 타시면 유튜브 통해서 보실 수 있고요. 조회수가 한 44만 회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뭐 백악관의 공식 연설입니다. 근데 전쟁 선포하고 공격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모자 차림도 좀 되게 어색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참 독특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뭐 간략간략하게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란을 좀 나쁜 사람이라고, 나쁜 국가라고 규정하는 게 초반에 나오고요. 여기도 계속 그 이야기들을 하고 핵무기 위협도 하고 외교적으로 노력을 하긴 했죠. 대화로 핵을 갖지 못하도록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엔 뭐 국제사회에서는 군사력이 답인 것 같습니다. 군사력이 강하면 어찌됐든 말을 듣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 할 때 들을래? 아니면 때린 다음에 말 들을래? 약간 좀 요런 느낌입니다. 깡패죠, 깡패. 우리나라도 좀 국방력을 많이 키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현재 뭐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군사작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란 정권이 만약에 핵무기로 무장하게 되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생길지, 그리고 미군은 보안에 취약해진다. 그래서 이거는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해야 된다.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란을 공격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미군들은 이걸로 인해서 뭐 죽는 사람도 생길 수 있겠죠. 그들은 뭐 숭고한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란 국민들한테는 밖에 나가지 말라고 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혁명수비대, 군, 그리고 모든 경찰. 그러니까 이란 군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무기를 내려놓고 완전히 사면을 받으세요. 이거 진짜 이게 좀 되게 막강한 무기인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면 이란의
군인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 군인들을 회유하는 거죠. 항복하면은 완전히 사면해주고 네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니네 지도자가 잘못한 거잖아. 그러니까 네가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을 하면 사면해줄게. 죄를 묻지 않을게. 대신에 무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확실하게 죽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협박이죠, 협박. 그러니까 무죄가 되거나 죽거나 둘 중에 선택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와, 이거는 정말 되게 강력한 카드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란의 군인들이, 무기를 내려놓는 군인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국민들이 현재 시위하고 있잖아요. 네, 민주항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런 시위대들에게 좀 대피소에 머물러라. 안전한 곳에 잘 있어라. 집 밖으로 나가지 마라. 밖은 매우 위험하다. 폭탄이 도처에 떨어질 것이다. 우리의 작전이 끝나면 여러분의 정부를 되찾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원래 하려던 일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말 그냥 다른 거 다 떠나서 되게 전략적인 게, 지금 시위가 일어나서 이란의 정부에서는 여기를 진압하는데 힘쓰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스라엘이랑 미국이랑 공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공격해서 정부가 무력화됐으니까 이제 너희의 민주적으로 정권을 찾아라. 니네 주권을 찾아라. 여러분의 정부를 되찾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찾은 정권은 당연히 친미 정권이 들어설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모든 정권을 다 친미 정권으로 바꾸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그럴 수 있죠. 네. 비록 방식은 깡패 같은 방식이긴 하지만 미국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은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방식은 되게 반대하는 이들이 많을 것 같아요. 항상 강압적이고 군사력을 써서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반을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고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일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판단을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좀 예정된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타겟으로 정한 이상 어찌됐든 하메네이는 잡혀가거나 죽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고, 시간의 문제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정부가 사실상으로 기능을 하기 어려워지는 타이밍에 시민들이 좀 정권을 무너뜨리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친미 정권을 미국에서 좀 세우는 거를 도와주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이란에 일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란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인지 그거는 제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거 어떻게 해야 잘 해결이 될까요? 아무튼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전쟁이 나는 것 자체가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하여튼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비트코인이 좀 크게 하락을 하다가 하메네이가 죽었다는 뉴스가 나오고, 이제 그럼 전쟁 끝인가? 라는 기대감 때문에 가격은 다시 오르고 있죠.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이 바닥인지 아닌지 그거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 의견이 분분해요. 네. 하지만 저는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매일매일 사고 있습니다.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사고 있어요. 저는 2026년이 지나고 보면 아주 큰 기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사 이 6만 달러가 최저점은 아닐지라도 지나고 보면 이 가격대에서는 되게 좋은 때였다고 우리가 다들 생각할 거라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그래도 비트코인 수량을 많이 모으고 수익이 많이 생긴 이유는, 이때가 바닥은 아닌데 루나 사태가 터졌을 요쯤부터 제가 비트코인을 본격적으로 많이 모으기 시작했거든요. 정말 싸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 빠졌죠. 요때는 좀 사팔사팔을 하다가 요때부터 사팔사팔 안 하고 계속 모으기만 했거든요. 매도는 안 하고 매수만 했습니다. 요때부터 수량이 조금씩 계속 늘어났죠. 저는 계속 사고 있어요. 제가 인증한 적 많으니까 고래동 꿈 카페 오시면 제가 계속 사고 있는 거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꼭지에서도 샀고요. 6만 달러에도 샀고 그냥 매일매일 사고 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제 목표는 내년까지는 계속해서 매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더 빠질 수도 있고 더 올라갈 수도 있고 하지만, 저는 이게 바닥 근처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분할 매수로 모아갈 예정이에요.
그게 제 인생에 있어서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때가 한 번 더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때 저는 좀 달달하게 많이 모았거든요. 지금도 나중에 지나고 나면 상당히 좋은 시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열심히 모으고 있습니다. 트위터에서 좀 흥미로운 글이 있어서 제가 좀 가지고 와봤거든요. 금하고 비트코인 비율로 비트코인 가격을 분석한 겁니다. 뭐 여기는 밑에 보시면 다 해석을 해놨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좀 되게 좀 흥미로웠어요. 사실 이게 52주 지스코어라고 나왔는데 제가 해보니까 지스코어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52주 평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주마다 평균을 내서 52주 평균을 편의상 M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을 X라고 하겠습니다. 곱하기 100을 하고 퍼센트로 나타낸 거거든요. 이렇게 해봤더니 이 가격은 비트코인에 비해서 금값이 얼마나 높은가 비율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에 비해서 금값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4년 주기로 봤을 때 지금 네 번째 사이클이죠. 사이클마다 나오는 그 피크점 중에 하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14년에 120%까지 찍었었거든요. 그리고 2018년에는 118%였고요. 2022년에는 102%였습니다. 숫자가 아주 조금씩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죠. 그럼 이번에 91이 최저치일 수도 있고요. 저는 대략 한 90일에서 100 정도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확한 가격은 알 수가 없어요. 앞으로도 주마다 가격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평균값이 변해서 정확한 가격은 알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역사상 최고치에 근접해 있죠. 이게 최고치라는 뜻은 비트코인은 저평가고 금은 고평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높을 때는 비트코인을 사서 모으기에 아주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백테스트 해보는 거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서 제가 데이터를 일부러 올려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그냥 다운받아 가시면 됩니다. 저는 유료 버전을 쓰고 있거든요. 트레이딩뷰를. 트레이딩뷰 유료 버전 쓰시면 여기 차트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다운로드 받은 차트 데이터를 여기다 올려놨고요. 그걸 바탕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공식으로 차트를 그래프를 그려본 겁니다. 지스코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티머가 그렇게 말을 했지만 제가 해보니까 평균분의 그 현재의 가격에서 현재의 값에서 평균을 뺀 거 여기다 곱하기 100을 적용한 요 값이었어요. 네, 똑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아까 본 그래프랑 똑같죠. 근데 아까 여기서 본 거는 티머가 그린 거는 91%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지금 또 많이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94%입니다. 사실 6만 달러일 때가 94%였는데 6만 달러가 바닥일 가능성도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가 122%, 118%, 102% 계속 조금씩 빠지고 있잖아요. 94%라고 치면 최고치를 찍은 걸 수도 있는 거죠. 뭐 98, 100, 102, 뭐 102를 넘어갈 수도 있겠죠. 하여튼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정도면은 비트코인이 최고 저평가 중에 하나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제 눈에 좀 들어오는 게 솔직히 말해서 작년에 2025년 10월에 최고점이 126K였거든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솔직히 많이 못 올랐죠. 저는 한 140K에서 180K 정도에서 피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각한 최하단 밴드보다도 10%가 모자랐어요. 근데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라 이 숫자가 좀 많이 못 올랐다는 걸 보여줍니다. 위로 솟은 게 비트코인의 저평가니까 밑으로 떨어진 거는 비트코인의 고평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제까지 피크점에서 요때는 2013년에는 마이너스 96%였고요. 이거는 금에 대비한 겁니다. 비트코인 대비한 금의 가격입니다. 이때는 마이너스 89%, 이때는 마이너스 79%. 뭐 요 정도 비율이면 한 10%씩 커진다고 치면 그래도 뭐 한 마이너스 65% 뭐 요 정도는 가야지 타당하지 않습니까? 추세상으로 봐도 그렇고. 근데 확실히 비트코인이 고평가까지는 많이 못 갔어요. 그게 좀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많이 못 갔거든요. 다음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에는 이 추세대로만 간다고 치면 만약에 한 70%를 찍는다고 치면 진짜 20만 달러, 30만 달러? 한 30만 달러 정도는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번에는 다시 이 추세를 좀 따라갔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에는 제대로 많이 못 오르고 급하게 빠진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좀 씁쓸하긴 합니다. 갑자기 여기 솟아있는 생뚱맞은 이 지점은 뭐냐? 네, 요거는 코로나 때입니다. 2020년 3월에 비트코인 폭락했거든요. 네, 이때 한 3,800달러인가? 그 정도 됐습니다. 지금 그렇게 많이 빠졌다고 하는데 66,000달러잖아요. 거의 뭐 한 20배 가까이 네, 오른 거죠. 최고점까지 하면은 한 30배 이상 올랐었죠. 코로나 때 대비해서는. 그러니까 그만큼 이때 폭락했었습니다. 뭐 비트코인 조롱하는 사람들 많은데 사실 역사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을 이기는 자산은 몇 안 됩니다. 네, 제가 아까 올려드린 그 데이터를 차트로 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자가 금입니다. 금.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비하면 금은 사실상 거의 뭐 0으로 수렴하는 수준입니다. 뭐 최근 데이터만 놓고 봐도 어마어마하죠. 로그를 끄면 그냥 쭉 바닥입니다. 완전 바닥이라서 보이지도 않아요.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이게 비트코인이 조롱을 받을 일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나마 로그 차트를 켜야 요렇게 좀 보이는 수준이거든요. 이게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낮아지고 있죠. 그래서 요렇게 보면은 좀 경향성이 잘 안 보여서 그 비율을 이렇게 백분율로 이렇게 나타내 보니까 52주 평균에 비교를 해 보니까 정말 좀 명확한 차트가 좀 그려진 것 같아요. 저는 뭐 최근에 본 데이터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볼 생각을 못 하고 이걸 바탕으로 좀 분석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때쯤이 그래서 좀 바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이렇게 더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로는 평가하기가 좀 되게 어려웠었는데 확실히 요렇게 보니까 경향성이 좀 훨씬 더 잘 보이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이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네, 지금이 바닥일 가능성도 조금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뭐 지금 뭐 제가 바닥이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뭐 그건 누구도 모르죠. 어찌됐든 바닥권인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물론 금값이 떨어지고 비트코인 같이 떨어지면은 이게 별로 이렇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긴 한데 금값이 만약에 더 오르고 비트코인 더 떨어지면 이게 더 많이 치솟게 됩니다. 하여튼 현재는 비트코인이 저평가 상태인 것만은 확실한 것 같아요. 이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티머가 글을 좀 길게 썼잖아요. 영어에 압박이 있으실 테니까 제가 한글로 다 번역을 좀 해놨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좀 동의하는 바가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금과 은이 나란히 이렇게 1, 2위를 차지하고 있죠. 비트코인은 지금 13위네요. 작년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은은 비트코인 밑이었거든요. 어느덧 2위 자리가 은이 차지하고 있네요. 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제 생각에 비트코인이 앞으로 10년 내에 2등 정도는 할 것 같아요. 그때는 은도 좀 저 밑으로 좀 떨어져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2위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비트맥시 분들은 금의 시총을 추월할 거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그동안 많이 했었는데 그거는 솔직히 제 생각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수익률로 놓고 보면 비트코인이 앞으로도 평균 수익률은 금보다 높을 수 있지만 비트코인이 금을 뛰어넘는다. 이거는 솔직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비트코인이 1.3 트릴리언 달러죠. 많이 쪼그라들었네요. 여기 2배 이상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현재는 1.3 트릴리언 달러입니다. 여기는 36이잖아요. 거의 30배 정도 됩니다. 30배. 그리고 비트코인이 오를 때 금도 가만히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같이 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가 뭐 아주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100살이 넘으면 비트코인이 금을 뛰어넘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금을 뛰어넘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2등 정도는 차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얘가 한 36 트릴리언 달러면 비트코인은 뭐 예를 들면은 한 20 트릴리언 달러 정도는 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금이 50 트릴리언 달러 되면은 얘는 한 30 트릴리언 달러 정도? 요 정도. 어느 정도 격차를 두고 쫓아가는 형국이지 않을까. 뭐 시간이 아주 많이 지나면 뭐 추월할 수도 있지만 한동안은 격차를 두고
쫓아갈 것 같아요. 그런 동안에 비트코인은 현재 1.3 트릴리언 아닙니까? 한 20년 정도? 10몇 년 정도 지나면 요 정도는 될 것 같거든요. 그럼 10배가 훨씬 넘는 거잖아요. 좀 장기 투자하기에 비트코인은 되게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제 개인 의견이니까. 그리고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귀가 얇은 사람은 비트코인이 좋다고 해서 매수를 했다. 그리고 지금 손해를 봤다. 이거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분의 마음은 알겠지만 제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처음 시작한 게 이때였거든요. 실제로 저도 이때 가장 많이 샀고 이때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이 여기서 매수를 하고는 지금 빠졌으니까 사과를 해라 라고 말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저는 이때 이후로 방송을 안 한 적이 없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방송을 했거든요. 제가 뭐 올라갈 때는 안 할 때도 많았지만 떨어질 때는 오늘도 떨어져서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네, 오른 거죠. 떨어질 때는 늘 방송을 했는데 이럴 때는 뭐 하다가 이렇게 꼭지에서 이럴 때 매수를 하고 떨어졌으니까 사과해라. 뭐 제가 사과한다고 본인의 시드가 돌아옵니까? 잘 생각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저의 생각을 여러분과 공유할 뿐이지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국장도 되게 잘 나가고 나스닥도 네, 고점 부근에서 이렇게 횡보하고 있고 비트코인은 네, 정말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국장하고 미장하고 비트코인 이 셋 중에 지금 현재 살려면 뭐 살래 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좀 가격이 떨어진 상품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을 살 건데 요럴 때 산 사람은 아마 이미 국장으로 달려가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근데 이렇게 높은 가격에만 투자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럼 그분들은 언제 돈 벌지 참 쉽지 않습니다. 네, 투자는 지금 같은 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때 매수를 하고 장기 보유하면서 수익이 꽤 커졌었잖아요. 물론 지금은 뭐 수익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이때 뭐 댓글 보니까 유튜브 댓글 보니까 네, 쌀 때 운 좋게 사가지고 그걸로 되게 자랑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지금 쌀 때 사서 장기 보유하고 나중에 자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말이 쉽지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하락장에서는 오르는 건 별로 없고 횡보하다 떨어지기만 계속해요. 그래서 진짜 정말 무섭고 투자하기 어렵거든요. 하락장을 안 겪어봤으니까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하락장에 뭐 모아가 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쉽다고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횡보하다가 뚝 떨어지고 횡보하다가 뚝 떨어지고 횡보하다가 뚝 떨어지고 횡보하다가 뚝 떨어지고 이게 진짜 끝도 없이 이어지거든요. 그리고 인플루언서든 뭐 주변 투자자든 다 끝났다고 해요. 제가 이것도 갖고 왔는데 윌리 우라는 네, 이분이 쓴 글인데 이분 뭐 나름 트레이더고 비트코인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비트코인을 저격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분도 요새 쓴 글을 보면 이런 글을 씁니다. 일단 하락 매도세는 어느 정도 소진이 된 것 같다. 아마도 한동안은 횡보하고 숨고르기를 할 것 같다. 뭐 물론 조금 반등할 수도 있지만 7만 달러 중반, 뭐 얼마 안 오른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못 오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7만 달러 중반까지도 못 오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되게 약세장으로 보는 거죠. 침체장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유동성이 악화되면서 시장 체제가 크게 약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세라서 올라갈 가능성은 별로 없다. 잘해야 횡보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약세가 끝나고 강세 모멘텀이 오려면 내년 1, 2분기 돼야 돼. 앞으로 1년 넘게 기다려야 상승장 올 거야. 네, 이거는 전형적인 4년 주기 사이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를 보면 한 이쯤이거든요. 그럼 한동안 또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날 수 있고 본격적인 상승이 나타나는 게 이때잖아요. 그러니까 2027년 1, 2분기 돼야 그쯤은 돼야 다시 상승장이 올 거야. 이런 의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마도 윌리우는 4년 주기 사이클을 강하게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45,000달러가 약세장의 바닥이 될 거야. 지금 뭐 66,000인데 45,000을 이야기한다는 거는 지금으로부터 30% 정도는 더 빠질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세계 거시경제가 붕괴한다면 세계 거시경제가 붕괴하나요? 네, 만약에 붕괴한다면 3만 달러까지 빠질 수가 있어. 그리고 비트코인이
망하지 않는 선에서 최고 많이 빠지면 16,000달러야. 강세장이 유지가 된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이때 세상이 망할 것 같았지만 망하지 않고 다시 이렇게 올랐죠.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망할 것 같이 빠져도 여기 한 16,000, 17,000 뭐 여기까지만 빠지고 버티기만 해도 나중에 다시 강세장이 올 거야. 이런 의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강한 이야기라 가지고 근데 여기까지 빠진다가 아니라 한 45,000까지는 빠질 거다. 이런 의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 의견이 아닙니다. 이건 윌리 우의 의견을 제가 번역해서 써놨을 뿐이에요. 최종 방어선은 많이 밀리면 아주 많이 밀리면 16,000달러까지 밀릴 수 있다. 뭐 이런 글을 막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다들 하락장을 전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계속 모아가는 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나중에 오르면 비트코인 투자한 분들에게는 박수 쳐주셔야 돼요. 지금 코스피 투자해서 큰 수익 얻으신 분들은 저는 정말 박수 쳐드리고 있습니다. 가슴속 깊이 축하드리고 박수 쳐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코스피가 한 5년 동안 힘들었거든요. 이제 기지개 펴고 날아오르고 있는데 그분들 얼마나 고통이 컸습니까? 그 고통에 대한 대가가 지금 주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저도 앞으로 뭐 1년 동안 더 고통받겠죠. 4년 주기 사이클대로라면. 하지만 이 고통이 끝나고 나면 이 상승의 열매를 또 맛볼 수 있지 않을까요? 투자라는 게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뭐 전쟁 터지면 뭐 또 빠지고 뭐 하면 빠지고 뭐 거래소 망하면 빠지고 코인 망하면 빠지고 뭐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뭐 더 생길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뚝심을 갖고 계속 모아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 되고 확신이 없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스트래티지의 CEO가 쓴 말인데 한 번은 우연이다. 두 번은 뭐 우연의 일치일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5번은 헌신이다. 10번은 용기다. 100번은 확신과 신념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300 프로젝트를 하잖아요. 정말 이런 약세장에서 300일 동안 매일매일 매수하는 건 진짜 어마어마한 확신이 있고 신념이 있는 게 아니면 힘듭니다. 약세장에서 매수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 300 프로젝트 같이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나 많잖아요. 23일차가 오늘 또 됐는데 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300 프로젝트 22일차. 뭐 저는 원래도 매일 사고 있었고 300 프로젝트 하면서 더더욱 매일매일 사고 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매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비트코인을 좋게 생각하신다면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꾸준히 모으시면 나중에 약세장에서 모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좀 부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좋은 글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봉팔사님이 쓰신 글인데요. 예전에도 좋은 글 쓰신 적이 있어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인 스트리트가 뭐 공격을 했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가격이 빠졌고 10시마다 매도를 막 했었는데 루나테라, 테라폼 랩스에서 제인 스트리트를 고소했죠. 고소하면서 트레이딩을 금지시켰습니다. 제인 스트리트를.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반등하는 그런 일련의 사건이 있었죠. 코인계의 유명한 사건이니까 아마도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럼 비트코인이 너무 허접한 자산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예시가 정말 적절한 것 같아서 이거를 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압구정동에 예를 들어 현대아파트가 1000세대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한 집당 30억이다. 30억에다가 1000 곱하니까 시총은 이 단지 전체 시총은 3조가 되겠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30억이었던 게 가격이 오릅니다. 35억이 되면 35억 곱하기 1000 하니까 3조 5천억이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늘어난 거는 5억 늘어난 거잖아요. 사실상. 하지만 시총은 무려 5천억이 늘어난 거죠. 이런 일이 실제로도 발생을 합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한 1000만 개 정도는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고정이에요. 실제로 뭐 유동성이 있고 한 게 대략 또 한 1000만 개 정도인데 요 정도가 움직이는데 또 1000만 개가 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처럼 장기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팔리는 거는 뭐 몇천 개랑 몇만 개, 뭐 그 정도 수준이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타겟으로 해서 레버리지 써서 뭐 한 1조면 1만 개를 움직일 수 있는 돈입니다. 그걸 움직여서 전체 시총을 흔들 수 있죠. 이게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그런 효과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네,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뭐 하락이든 상승이든 그러니까 실제로 거래된 거는 되게 조금인데 가격 변화는 더 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비트코인은 특이한 현상이 이게 뭐 늘 그렇지만 선물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레버리지를 많이 쓰거든요. 지금 또 이란 공격하고 나서 이렇게 급하게 빠졌다가 지금 또 급등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 숏이 많이 몰려 있잖아요. 뭐 전쟁 난다고 하니까 숏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가격이 오르니까 네, 이들이 다 청산이 된 거죠. 이거를 숏 스퀴징이라고 합니다. 숏 스퀴징이 나면 네, 상방으로 좀 많이 움직여요. 얘네들이 청산당하면서 반대 매매가 일어나니까 숏의 반대 매매는 매수입니다. 그래서 대량 매수가 나타나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뭐 이거는 트레이딩에 대해서 조금만 아셔도 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좀 오르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당장 가격이 이만큼 올랐네, 저만큼 떨어졌네. 너무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수량을 잃지 않고 장기 투자하는 게 제일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조급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전쟁 났네. 아, 이제 끝났네. 이제 큰일 났네. 어떻게 해야 되나. 전전긍긍하고 이러지 마시고요. 그러면 가격이 더 떨어지면 난 좀 더 사야겠다. 현금을 좀 더 모아놔야겠다. 준비시켜놔야겠다. 이런 자세로 대응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